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책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제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큰 재미를 느끼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면서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뷰는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정답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과 언제나처럼 잡다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리뷰입니다. 영향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책을 읽고서 들으시기를 추천할게요. 데미안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아주 공감 가면서도 묘한,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악을 찬양하는 소설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청소년 필독도서인 데미안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도 말씀드리려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10살짜리 소년입니다. 싱클레어는 좀 특이해요. 세상을 두세 개로 나뉘어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가득한 밝은 세계, 즉 선의 세계고, 또 선의 세계는 사랑과 모범, 깨끗함과 청결, 성경 말씀이 있는 빛의 세계이고, 이 세계에서 싱클레어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천사 같은 누이들까지 모두 이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로 가득한 어두운 세계, 즉 악입니다. 그곳에는 유령과 스캔들이 있고 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사실은 싱클레어는 이 악의 세계에 굉장하게 관심이 많아요. 악의 세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두려움이면서도 아주 호기심 있고 또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학교의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싱클레어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센 척을 하느라고 거짓말을 하나 지어내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과수원에서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때 친구들이 좀 나를 우러러보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크로머가 되묻습니다. 너 그거 진짜야? 전 이 질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와서 싱클레어는 사과를 훔쳤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야 라고 맹세해버렸는데요. 이 일로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협박을 받게 됩니다. 과수원에 사과를 훔쳐간 게 누구인지 말하면 이마르크를 준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일 그걸 막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애가 너무 무섭죠. 이 일을 계기로 싱클레어는 절망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돈을 훔쳐야만 할 상황이 되었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물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싱클레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빛의 세계 사람들이니까.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협박으로 인해 자신이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성과 악의 경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점점 깨달으면서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밟게 되는 거죠. 이후로 또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싱클레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요. 크로머가 부르면은 언제든 달려가서 그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싱클레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전학생이 싱클레어를 구원해 주는데요. 그 전학생의 이름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포소설을 좋아하시는데요. 엄마한테 엄마 데미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 하니까 데미안이 걔잖아. 그 악마의 아들 666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오맨이라고 아시나요? 그 오맨에 나오는 데미안이랑 착각하신 거죠. 얘기하니까 별로 안 웃긴데 전 좀 이게 웃겼거든요. 어두운 세계를 좋아하는 저의 영혼은 어머니가 빚어주셨습니다. 데미안, 아무튼 악마의 이름이 맞고요.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전학생 막스 데미안에게 싱클레어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묘사가 너무 재밌어요. 데미안의 여성 같으면서도 남성 같은 중성적인 외모를 칭찬하거나 또 그의 신비한 눈빛,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 총명하고 환하면서도 또 단호하고 명민한 아무튼 아름다운 데미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집에 오는 길 어느 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우연히 가인과 아벨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눈 대화가 싱클레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데미안이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카인과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형인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거죠. 죄를 짓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카인이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표식을 주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데미안은 순수한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정말이라고 생각하니? 내 생각에는 좀 다른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카인은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의 비범함을 두려워했던 거지. 다른 사람과 다른 개성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고 이렇게 우화적 이야기를 만들어서 덧붙여 놓은 것 아닐까? 성경적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싱클레어에게 한 거죠. 이단 같죠? 기독교인들이 싫어할 만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싱클레어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싱클레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성과 자아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설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성과의 사랑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 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성애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회적이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됩니다. 구체적인 성적 묘사 대신에 은유와 상징을 통해 성과 자아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싱클레어가 빠지게 되는 소녀가 있긴 한데요. 엉뚱하게 그녀의 이름도 모르면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상상 속의 그녀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도 일반적인 다른 소설에서 흔하게 나오는 애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이성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헤르만 헤세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매우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의심돼서 찾아봤었는데 3번이나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꼭 로맨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소설과 함께 보았을 때 아주 공통적이면서도 특징적인 독특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아주 가까워지는데요. 데미안의 영향으로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또 유의적으로 환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싱클레어는 종교를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요. 종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철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데미안이 던지는 질문들은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무튼 싱클레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맑은 소년이 아니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숙을 하면서 상급생이랑 술을 마시고 또 취한 채로 삶에 대해서 반란을 느끼고 또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점점 망가져가게 됩니다. 그 방탕과 비참한 가운데 한쪽으로는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밝은 세계를 그리워하고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데미안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기에서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 없지만 마음속으로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면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몰아내게 되고요. 그러던 중 그녀의 얼굴이 그려보고 싶어졌고 그림을 점점 그릴수록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완성된 그림은 베아트리체가 아닌 데미안이었던 거예요. 싱클레어는 그 그림이 데미안이라는 걸 알아보고 난 후 다시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요. 그 그림이 아래에서 나오려고 하는 어떠한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막스 데미안에게 보내는데 데미안에게 놀라운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책 사이에 꽂혀있는 쪽지의 형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은 아브락사스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갇혀있는 세계를 깨고 나와야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으며, 실은 알을 깨고 나온 이후부터가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은 어렵지만 그 과정은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이 뒤부터 싱클레어가 처음 들어보는 아브락사스라는 단어에 꽂혀서 열성적으로 아브락사스에 대해 탐구하게 되는데요. 이 싱클레어가 찾은 아브락사스는 고대 신비주의적 종교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희열과 오싹함, 남자와 여자, 지구와 추악함,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고, 또 최고의 선과 극단적인 악이 함께 공존하는 신입니다. 또한 창조나 파괴 같은 상반되는 개념들을 모두 포함한 존재이고, 이것들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너무나 이단 같지만 전 이 이야기에 공감하긴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인간 마음의 양면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두 가지의 경계를 넘어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삶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싱클레어는 탐구의 과정에서 피스토리우스나 크나우어 등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한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도 느꼈었지만 정신적 성숙을 거친 이후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후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과 또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바는 이브에서 온 이름입니다. 데몬의 어머니인 거죠.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아무튼 에바 부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 에바 부인은 이상적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성적 묘사가 나오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작가 개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뭔가 탐구해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독서 토론에서 함께 이야기해요. 아무튼 정신적인 성숙을 이룬 후 조화의 화신인 에바 부인과 데미안을 만나고 싱클레어는 점점 더 자기 내면의 통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데미안이 원래도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에바 부인을 만난 이후부터는 좀 지나치게 은유적인 상징으로 넘치는 글이 됩니다. 나중에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쓰여진 글이고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도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싱클레어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 던져져 있고, 이 전쟁은 소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기 위해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파괴의 힘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이 전쟁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길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입맞춤을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데미안도 결국 싱클레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면의 싸움은 언제나 끝나지 않고 연결되며 늘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징들이 나오긴 하지만 내면의 성찰과 통합이라는 주제가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청소년 필독도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나이를 먹고서도 다시 읽어보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읽어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좋은 작품들에 대해 욕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가감없는 재미있는 리뷰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